이곳은 뉴욕 맨하탄 근처의 리버티 섬입니다. 이 섬은 바로 우리의 영웅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. 높이는 46m입니다. 마치 기린 10마리가 서로의 목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의 키와 비교해볼까요? 자유의 여신상 오른손에 있는 성화에 닿으려면 25명의 사람이 서로의 어깨에 서야 합니다. 콘크리트 바닥과 받침대 때문에 동상의 높이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. 땅에서 꼭대기까지는 총 93m죠. 동상의 무게는 텅 빈 보잉 737기의 무게와 비슷합니다. 하지만 동상의 껍데기만 쳤을 때 그런 것이고 내부의 금속 구조물, 즉 계단, 기둥, 지지대까지 고려하면 무게가 125톤이나 더 나갈 거예요. 마치 작은 기관차와도 같죠?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받침대의 무게는 무려 27,000톤에 달합니다. 그것은 11,000대의 무거운 SUV나 180대의 가장 큰 대왕고래와 같습니다. 이건 135년 전의 모습이에요. 네, 색깔이 매우 다르죠? 전선을 자르면 볼 수 있는 바로 그 색깔이에요. 왜냐하면 동상 전체가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. 동상이 설치된 지 약 20년 후 색이 완전히 녹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. 공기와 잦은 비가 금속을 점차 산화시켰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금속이 아주 얇은 편이에요. 디자이너들은 금속판을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면 동상은 훨씬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. 그러면 자기 무게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두께는 더 얇아졌지만 산화 및 부식이 심해져 동상에 구멍을 낼 수도 있었어요. 조각가는 이 동상을 어떻게 지을지 오랜 고민을 했고 만드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것은 진흙으로 만든 이 모형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높이는 겨우 1.2m였죠. 아마 여러분께서 이 작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키가 클 거예요. 손을 들었다 해도 그렇죠? 다음 모델은 석고로 만들어졌습니다. 크기를 늘려서 조각가는 조각상에 디테일을 더하고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리버티 섬이나 받침대에서도 볼 수 없는 디테일이 있었어요. 바로 족쇄입니다. 아마 이 조각상이 자유를 상징하게 되면서 족쇄는 내던져 버린 것처럼 보이네요. 다음 모델은 높이가 10m, 스쿨버스만한 길이었습니다. 실제 동상 크기의 약 4분의 1입니다. 조각가가 작업장에 넣을 수 있는 최대 크기였어요. 그리고 나서 조각가는 횃불을 들고 있는 머리와 손과 같은 실물 크기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 한 손은 미국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인 1776년 7월 4일을 나타내는 로마 숫자가 양각된 서판을 들고 있었습니다. 또 다른 상징적인 디테일은 왕관입니다. 7개의 뿔은 7개의 바다와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데요.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바다와 전 대륙을 뜻하죠. 자,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의 최종 버전을 만들 때 건축업자들은 석고로 만들어진 조각상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. 이건 머리입니다. 작업자들은 서로 평행하는 나무판을 모델에 대고 밀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금속판의 모서리 부분 모양을 만들었죠. 조각상의 모양과 곡선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도록요. 다른 말로 하면 본을 뜬 것과도 같았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나무 구조물을 바닥에 놓고 구리 시트로 덮었습니다. 남은 것은 망치와 프레스로 동상의 곡선을 구리판에서 형상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. 그런 다음 구리판 안쪽을 철제끈으로 보강했습니다. 이 모든 절차는 350번씩 반복되었어요. 자유의 여신상을 구성하는 구리 조각의 양이 그만큼이거든요.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합친다면 그 무게 때문에 쓰러져 버리거나 바람에 쓰러지게 될 거예요. 자, 이제 구스타브 에펠이 등장합니다. 네, 이 사람은 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금속 구조물인 에펠탑을 지은 프랑스의 엔지니어입니다. 구스타브 에펠은 동상의 척추 역할을 할 철탑을 디자인했습니다. 그리고 그 주변에 더 작은 금속 구조물을 더했죠. 이후에 자유의 여신상의 구리판 350개를 그 위에 붙이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서부턴 미래의 동상의 모양이 나오네요. 금속 구조물은 왼손에 있는 횃불, 머리, 석판까지 반복됩니다. 이 금속 구조물은 무게가 100톤이 넘지만 그럼에도 꽤 유연해요. 그래서 완전히 조립된 자유의 여신상은 현재도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.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
그것은 꼭대기에서 15cm 정도로 흔들릴 수 있어요. 이 작업을 끝내는 데는 약 10년이 걸렸습니다. 먼저 동상의 머리는 뉴욕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. 성화를 들고 있는 그 손은 프랑스에 있었고요.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때도 방문객들은 머리와 성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완성된 동상을 뉴욕으로 보낼 때가 왔어요. 모든 구리와 금속 부품들은 분해가 된 채 214개의 상자에 포장되었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운송되었습니다. 작업자들이 완성된 받침대 위에 동상을 완전히 조립하는 데는 4개월이 더 걸렸습니다. 이 동상은 받침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받침대의 유리 천장을 통해 내부의 금속 구조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. 비록 내부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그때 이미 아름다운 동상을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. 땅 위에는 별 모양의 베이스가 있는데 이건 섬에 있던 옛 포트우드의 흔적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화강암 대좌와 동상이 있죠. 이제 구조물의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꼭대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먼저 별 모양 바닥에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. 그런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거나 192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돼요. 관광객을 위한 계단도 있고 인파와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을 때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. 계단은 6층 건물의 높이로 바로 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어요. 동상의 꼭대기에 가려면 7층으로 가야 해요. 그럼 이중 나선형 계단이 보일 겁니다. 이 계단은 자유의 여신상의 척추인 철탑 바로 안쪽을 지나갑니다. 그리고 이 계단은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.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. 올라가다가 지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.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최대 3명이 탈 수 있고 비상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올라갈 때는 구리판이 어떻게 금속 프레임에 부착되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드레스의 주름이나 꼬인 머리처럼 동상의 디테일도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. 자, 계단 354개를 정복하셨다고요? 축하드립니다.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네요. 꽤 작아서 2-3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. 여기선 25개의 유리창을 통해 뉴욕만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. 이 창문은 지구의 보석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뒤에는 유리를 밝혀주는 강력한 등이 있습니다. 이 조명은 밤에 켜지는데요. 지나가는 배들이 동상의 왕관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. 사실 관광객들에겐 성화 입장이 허용되지 않지만 여러분만을 위해서 잠시 성화를 열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올라가려 내려가야 합니다. 네, 동상 목 근처로요. 좁은 통로를 지나면 동상의 오른손으로 갈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손목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사다리를 타고 가면 횃불 손잡이에 도착할 수 있어요. 원통형 문을 열어보죠. 짜잔! 자유의 여신상의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오르셨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이곳에는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어요. 횃불을 구성하는 금속 성분 중에는 금이 들어있습니다.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성화가 프랑스에서 가져온 원래의 성화가 아닌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00년 후인 1986년, 잦은 비와 물이 새어 성화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. 처음에 그 오래된 성화는 입구에 있는 받침대 바로 안에서 박물관의 작품으로 전시되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새로운 박물관이 섬에 세워져서 성화도 그 섬으로 옮겨졌습니다.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인들이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동상의 제작 비용은 양국에서 모인 것이고 조각가 자신은 이집트의 거상의 조각상을 보고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. 게다가 그 동상은 독립 100주년을 축하한다기에는 5년이나 늦었거든요. 다른 루머에 따르면 토마스 에디슨은 한때 동상에서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안에 거대한 축음기를 넣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. 그 소리는 맨하탄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. 그러지 않았던 게 다행이에요. 축음기가 있었다면 섬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을 테니까요. 정말 섬뜩했겠죠?